초보자를 위한 자바 프로그래밍 아이디어 구현 중심 자바 4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4장에서는 자바의 기본 문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4장에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죠. 객체지향 언어. 그런데 자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겨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언어 C 언어죠. C 언어가 모든 현대 고급 언어의 모태죠. 그렇죠. 자바도 C 언어의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객체지향 개념이 추가가 된 거죠. 그죠? 3에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은 C 언어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동일하죠. 자, 4장에서는 이제 C 언어에서 사용되는 그런 여러 가지 명령문, 실행문이라고도 하죠. 실행문, 조건문이나 아니면 반복문, 그리고 배열, 그리고 메소드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4장 강의를 마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C 언어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이죠.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4장 마지막 부분이나 아니면 연습 문제에서 우리가 실제 3에서 4장에서 배운 기능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본다 이거죠. 그렇죠. 객체 지향을 잘하기 위해서는 3장과 4장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지 5장부터 배우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수월한 거죠. 그리고 3에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이 뒤에서 다 쓰입니다. 결국에는 객체 지향에서 어떤 기능을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데는 3에서 4장에 나오는 기능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 4장의 내용은 특히 입문자한테는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프로그래밍의 기본이죠. 자, 그럼 먼저 주석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석문의 정의죠. 주석문은 소스를 작성할 때 컴파일에서 제외되죠. 우리 앞에서 벌써 주석문을 사용해 봤죠. 소스의 기능을 설명하거나 특정 실행문을 프로그램 실행에서 제외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죠. 자, 밑에 보면 이제 주석문 사용 예제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삼행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슬래시 두 번을 써주면 뒤에 있는 구문은 주석 처리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가 되면 이제 소스 작성하고 난 다음에 컴파일을 하면 컴파일러가 그렇죠. 컴파일러가 요 구문은 주석이구나 해서 요 구문에 있는 명령문은 컴파일에서 제외 건너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여러 줄 주석이죠. 자, 여러 줄 주석은 자 슬래시 별표하고 난 다음에 여러 줄에 대해서 이제 주석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죠. 별표 슬래시 하면 요 안에 있는 모든 명령문은 주석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한 줄 주석, 여러 줄 주석. 자, 주석문 사용해죠. 우리 앞에서도 벌써 해봤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줄을 주석문으로 처리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스 파일에 제일 윗부분에는 그 파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구문을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줄 주석문으로 추가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 소스에 대해서 이 소스 파일에 대해서 뭐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최초로 만든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변경 사항 그런 걸 대부분 이런 식으로 여러 줄 주석으로 제일 윗부분에 많이 적어두죠.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주석은 실행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주로 많이 쓰죠. 자, 구행 같은 경우는 자, 실행문을 실행해서 제외하고 싶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를 하죠. 14행도 같은 경우죠. 자, 이런 식으로 23행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실행문을 실행해서 제외하고 싶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를 하고 컴파일을 하면 컴파일이 안 되죠.
자, 이번에는 명령문 또는 이제 실행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명령문 또는 실행문의 정의죠.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소스 중 컴파일 시 CPU가 실행하는 코드로 변환되는 문장이죠. 자, 아까 주석문은 주석 처리를 하면 우리가 컴파일하면 말고도 주석문이니까 컴파일러가 이 주석문은 CPU가 실행하지 않는다 이래서 건너뛴다 그랬죠. 주석문 위에 다른 소스에서 주석문 위에 다른 여러가지 이제 문장은 다 이제 CPU가 실행하는 실행문이 되겠죠. 말 그대로 이 명령문은 주석문 위에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명령문의 특징이죠. 명령문은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정리해야 되죠. 우리 앞에서 쭉 사용했죠. 세미콜론을 마지막에 안 써주면 오류가 발생하죠. 자, 그리고 명령문은 세미콜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실행되죠. 하나의 실행문이 여러 줄에 걸쳐 있어도 가능하고 여러 개의 실행문이 한 줄에 있어도 무관하죠. 자, 보면 작성 예제가 있는데, 자, 1행과 2행은 한 줄에 하나의 명령문을 작성해줘. 근데 3에서 6행에서 보면, 자, mul이라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각각 줄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선언해서 사용하는데, 컴파일을 하면 정상적으로 컴파일은 됩니다. 문법에는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될 수 있으면 명령문의 길이가 길지 않다면 명령문은 한 줄에 하나의 명령문을 작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령문에서 제어문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제어문의 정의죠. 제어문이란 명령문을 선택적으로 실행하거나 반복 유무를 제어하는 여러가지 문장이다 이죠. 우리 앞에서 배운 여러가지 명령문, 뭐 변수를 선언한다든지 아니면 연산자를 사용해서 여러가지 어떤 기능을 했죠. 그런 명령문은 한번 실행을 하면 메인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서 무조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됐죠. 그렇죠. 근데 자, 이 제어문을 사용하면 자, 실행을 하다가 우리가 어떤 조건을 줄 수 있다 이죠. 조건에 따라 가지고 명령문을 실행하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지나치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하나의 명령문에 대해서 이 명령문을 우리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기능도 이 제어문이 제공하는 거죠. 자, 제어문의 종류죠. 제어문은 분기문 또는 조건문이라 그러죠. 반복문 또는 루프문, 브레이크문, 컨티뉴문이 있죠. 자,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어문 중에 이제 분기문이죠. 분기문 또는 조건문이라 그러죠. 자, 프로그램 실행 시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명령문을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행시키는 명령문이죠. 자, 우리 3장까지는 우리가 명령문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작성한 명령문이 무조건적으로 100%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됐죠. 그렇죠? 요 분기문을 사용하면 우리가 조건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실행문은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하고 어떤 실행문은 실행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적으로 명령문을 실행시킬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구체적으로 분기문의 종류죠. 뭐 if문, 블락을 이용한 if문, if else문, 다중 if else if문, 스위치문 등이 있죠.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if문이죠. 자, if문은 우리 그 3장에서 우리 잠깐 사용해봤죠. 자,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하고 거짓이면 명령문 실행을 건너뛰는 거죠. 자, 그 if문의 형식이죠. if 해가지고 자, 괄호 안에 조건식을 입력해 준다 이거죠. 자, 요 조건식은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교 연산자나 아니면 논리 연산자가 많이 사용된다 그랬죠. 요 조건식의 결과값은 반드시 불린이라 그러죠. 불린. true 아니면 false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명령문이 있죠. 요 조건식이 참이면 요 명령문을 실행한다 이거죠. 옆에 실행 흐름도가 있죠. 실행 흐름도. 플로우 차트라 그러죠. 플로우 차트. 자, 실행 흐름도를 보면 자, 쭉 CPU가 실행하다가 if문을 만났다 이거죠. 그러면 if문의 조건식을 먼저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해서 참 true이면 명령문 1을 수행한다 이거죠. 거짓이면 그냥 명령문 1을 수행 안 하고 건너뛰는 거죠. 자, 실제 사용 예제죠. 자, 보면 A, B, C를 인테저 타입으로 선언하고 난 다음에 650, 0으로 초기화를 했죠. 자, 그리고 오행에서 if문을 실행하죠. if에서 A가 B보다 크냐
A가 6이고 B가 5니까 6은 5보다 크죠. 참이죠. true죠. true니까 6행에 있는 A가 B보다 크다는 메시지가 조금 이따 실습을 해보면 출력이 되겠죠. 자, 우리 8행에서 또 이제 if문을 만나죠. if에서 A 넣는이라는 거는 같으냐를 묻는 거죠. 4하고 같으냐. A가 6이니까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출력이 안 되겠죠. 출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11행에 A 넣는 B, A라는 변수의 값이 B의 변수의 값과 같으냐. 6하고 5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이 값도 출력이 안 되는 거죠. 이 메시지도. 자, 이번에는 if문 중에 블럭을 이용한 if문이죠. 자, 우리 앞에서 if문은 if문의 조건이 참일 때 하나의 실행문을 실행했죠. 그렇죠. 근데 조건식이 참일 때 여러 개의 실행문을 실행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여러 개의 명령문을. 그때는 블럭을 이용하면 되죠. if문이 참일 때 블럭 안에 여러 명령문을 실행할 수 있죠. 형식이 있죠. if에서 똑같이 조건식을 써주는데, 자, 이번에는 참이면, 자, 이런 식으로 블럭을 이용해서 참이면 이 블럭 안에 있는 여러 명령문을 실행한다 이거죠. 자, 옆에 실습예가 있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A, B, C 선언하고, 자, 오행의 if A가 B보다 크냐. 6은 5보다 크죠. 크니까 참이니까 이번에는 블럭 안에 있는 그 printLN 메서드를 다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럼 A는 B보다 큽니다 하고 A의 값은 6입니다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f문이나 이런 조건문을 사용하다가 여러 실행문을 실행하고 싶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블럭으로 묶어주는 게 좋죠. 자, 다음은 이제 앞에서 배운 if문 사용 예제죠. 보면, 자, 메인 메서드에 num1을 인테저 타입으로 선언하고 5로 초기화했죠. 자, 그리고 5행에 자 if에서 자 num1을 모듈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죠. 5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이죠. 그렇죠? 그 나머지가 0하고 같으냐? 그렇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죠. 짝수. 이 수는. 그렇죠? 자, 그 예제죠. 그러니까 0이냐? 아니죠. 그 1이니까. 아니니까 펄스죠. 펄스니까 6행에 있는 명령문은 건너뛰겠죠. 그리고 자, 8행에 와서 if에서 num1 모듈로 2가 1하고 같으냐. 이번에는 참이죠. 참이니까 num1 5는 홀수입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if else 문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if 문은 참일 때만 수행했죠.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참일 때도 수행할 일이 있지만 우리가 거짓일 때도, 조건식이 거짓일 때도 우리가 어떤 명령문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죠. 그러면 요 if else 문을 사용하면 이제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죠. if 문의 조건식이 거짓일 때도 명령문을 실행할 수 있다 이거죠. 자, 형식이 있죠. if에서 조건식 써주는데 참일 때 수행하는 블락이죠. 자, 그리고 거짓이면 else로 가서 요 else의 블락, else에 있는 블락의 실행문을 실행한다 이거죠. 옆에 흐름도가 있죠. 자, 쭉 실행하다가 먼저 if else 문에 if를 만났죠. 참이면 당연히 명령문 1을 실행하겠죠. 거짓이면 else로 가서 else 안에 있는 블락 안에 있는 else의 블락 안에 있는 명령문 1을 실행한다 이거죠. 자, if else 문 사용 예제죠. A, B, C 똑같이 변수 선언하고 4, 5, 0으로 초기화했죠. 자, 그리고 자, 7행에서 이제 13항에 if else 문이 사용되죠. 자, if에서 A가 B보다 크냐? A가 4고 B가 5니까 거짓이죠. 펄스다 이거죠. 펄스니까 이 if 다음에 있는 실행문은 실행을 안 하겠죠. 안 하고 else로 가서 10행에 있는 else로 가서 else 다음에 있는 실행 구문을 실행하겠죠. B는 A보다 큽니다. B의 값은 5.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if else 문으로 홀수 짝수 판별하는 예제죠. 아까 우리 앞에서 if 문으로 홀수 짝수를 판별하는 경우가 있었죠. 자, 옆에 보면 실행 흐름도죠. 자, 시작해서 사용될 변수 선언하고, 자, if 문에서 자, 홀수 짝수는 우리 아까 그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죠. 이런 식으로 2를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그쵸, 짝수죠. 말 그대로
2를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를 구해서 0이면 참이면 홀수를 출력하는 거죠. 거짓이면 참이면 짝수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죠. 거짓이면 홀수라는 메시지를 출력해서 종료를 하면 되죠. 그렇죠. 구현하고 있죠. 자, int num일은 5에서 5라는 값을 num이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자, 오행의 if에서 num1 모듈로 2가 0하고 같으냐, 옆에 있는 그 실행 과정을 그대로 소스로 구현한 거죠. 0하고 같으냐, 5니까 5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죠. 0하고 같이 가죠. false니까 7행에 있는 else문으로 가겠죠. 가서 8행에 있는 실행문 num일은 5죠. 5는 홀수입니다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이죠. 그렇죠. 우리 앞에서 if문을 쓸 때는 일일이 조건식을 일일이 바꿔서 쓴데, 저런 식으로 if else문을 쓰면, 그렇죠, 참일 때 거짓일 때를 동시에 구현해 줄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다중 if else if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if문이나 if else문에서는 조건식이 한 개였죠. 자, 근데 이 다중 if else if문은 여러 개의 조건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중 if else if문의 형식이죠. 자, if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첫 번째 조건식이죠. 자, 첫 번째 조건식이 참이면 명령문 1을 수행하겠죠. 자, 그런데 거짓이면 바로 else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else if문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식 2를 체크한다 이거죠. 당연히 참이면 명령문 2를 수행하고 이제 종료를 하겠죠. 거짓이면 다시 다음에 있는 else if문의 조건식 3을 수행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조건이 참일 때까지 앞에 있는 조건식을 순차적으로 체크하는 거죠. 앞에 있는 조건식이 모두 거짓이면 else에 있는 명령문 n을 수행하는 거죠. 자, 옆에 보면 이제 실행 흐름도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수행하다가 첫 번째 if문의 조건식 1을 만나는 거죠. 자, 참이면 명령문 1을 수행하고 종료를 하는 거죠. 바로. 아니면 그 다음에 있는 else if문의 조건식 2를 체크하는 거죠. 참이면 수행하고 종료하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수행하다가 모든 조건식이 다 거짓이다 이러면 else에 있는 명령문 n을 수행하고 종료를 하는 거죠. 자, 다음은 다중 if else if문의 사용 예제죠. 자, abc 선언하고 450으로 초기화를 했죠. 자, 실행에 자, if에서 a가 b보다 크냐, a가 4고 b가 5니까 거짓이죠. false니까 수행을 안하고 10행에 있는 else if문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을 체크하는 거죠. b가 0보다 크냐, b가 오니까 0보다 크죠. 이번엔 참이죠. 참이니까 12행에 있는 실행문을 실행하는 거죠. b는 0보다 큽니다. b는 5. 실행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다중 if else if문을 종료를 하는 거죠. 자, 옆에 그 실행 과정이 있죠. 자, 쭉 실행하고, 자, 다중 if else if문을 만났죠. 자, 첫 번째 조건식을 체크한다 이거죠. 거짓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조건식을 체크하는 거죠. 자, 이번엔 참이니까 결과 출력하고 종료를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앞에서 배운 다중 if else if문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근을 판별하는 예제죠. 자, 2차 방정식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 배웠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우리 근의 공식이죠. 근의 공식을 한번 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렇죠. 자, 요런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떤 종류의 근을 가지느냐, 그 판별하는 판별식이 있죠. 그게 판별식이 요거죠. 요 근의 공식 요거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죠. 옆에 수행 과정이 있죠. 자, 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근의 계수에 대해서 요 그 판별식의 값이 요 판별식을 d라 그러죠. 판별식 d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 d가 0보다 크냐. 자, d가 0보다 크면 우리 여러분들 기억해 보면 이제 2차 방정식은 두 실근을 가지죠. 두 실근. 그렇죠. 참이면 실근을 가진다 이거죠. 메시지 출력하고 종료를 하는 거죠. 자, d가 0하고 같으면, 자, d가 0하고 같으면 중근이죠. 중근을 가진다 해서 출력하고 종료하고. 거짓이야. d가
거짓이라는 건 D가 0보다 큰 경우도 아니고 0하고 같은 경우도 아니죠. 0보다 작은 경우죠. 그렇죠. D가 0보다 작으면 흑은이죠. 흑은. 그리고 종료를 하는 거죠. 요 과정을 그대로 우리 앞에서 배운 다중 if else if문으로 구현하는 거죠. 자, 보면 A는 1,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A는 1이니까 X의 제곱이겠죠. 더하기 B는 2니까 2X 더하기 C는 1이니까 그렇죠.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의 근의 종류를 한번 구해보라 이거죠. 자, 그리고 6행에 보면 리절트 해가지고 는 해서 자, 요게 이제 판별식이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판별식의 값을 구하면 B의 제곱 4 마이너스 A가 B의 제곱 그렇죠.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4 마이너스는 0이죠. 그죠? 요 방정식의 그는 중근이죠. 중근 0이니까 판별식이 0이니까 보면 자, if에서 리절트가 0보다 크냐? 아니죠. 판별식이 이제 0이니까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10행에 있는 else if문으로 가겠죠. 리절트가 0하고 같으냐? 같죠. 그러니까 참이니까 방정식은 중근을 가집니다를 출력하죠. 그리고 종료를 해버리는 거죠. 자, 우리 앞에서 배운 다중 if else if문으로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배운 다중 if else 문을 이용한 중첩 if문에 대해서 if 테스트 6점 잡아줘 보면 자, 요 예제는 if문 안에 우리가 배운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이 있다 이거죠. 자, 보면 자, 너미를 10으로 하고 너미를 15로 초기화를 했죠. 자, 5행에서 보면 if문 하나죠. if에서 너밀 모듈로 이가 0하고 같으냐? 너밀이 짝수냐를 묻는 거죠. 너밀 10이니까 같죠. 10 모듈로 2 하면 나눠지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0이죠. 참이죠. 참이면 이제 그 if문에 딸린 블락에 딸린 실행문을 실행하겠죠. 근데 그 6행에서 이제 10행에 실행문도 보면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이 있는 구조죠. 그렇죠. 우리가 필요하면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이 있을 수 있고 또 필요하면 계속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6행에서 또 이제 조건을 체크하는 거죠. if에서 num1 모듈로가 0하고 같으냐. num1이 이번에는 5의 배수냐를 묻는 거죠. 그렇죠. 10이니까 5로 나눠뜨죠. 당연히 그 0이죠. 그렇죠. 그러면 7행에서는 이제 둘 다 참이니까 num1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참이죠. 즉 num1은 10이니까 2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7행에 있는 실행문 10은 2의 배수이고 5의 배수이다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이 있는 거죠. 자, 보면 자, 그 5에서 13행에 있는 이 if문은 중첩 if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 보면 15행에 같은 경우에는 자,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 가지고 if문을 그 위에서 구현한 그 이제 배수 여부를 이제 단일 if문으로 구현하죠. 자, 보면 if 해가지고 말 그대로 num2 모듈로 2가 0하고 같으냐. 그러니까 num2라는 변수의 값 15가 나누기 2로 했을 때 나머지가 1이냐, 나머지가 0이냐를 묻고 있죠. 거짓이죠. 그렇죠. 15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죠. 펄스죠, 펄스고 논리 연산자니까 펄스고, 그렇죠. 좌측에 있는 조건식의 결과값은 펄스고 뒤에 있는 조건식은 num2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여기냐. 그렇죠. 15는 5로 나눠지죠. 뒷부분은 true죠. 자, 이런 식으로 false true니까 논리 연산자니까 false true니까 전체적인 결과값은 false겠죠. false. 그렇죠. false니까 15행에 있는 이 조건식은 수행이 안 되겠죠. 그러면 7행에 있는 else if문으로 가겠죠. num2를 모듈로 2로 나눴을 때 0이냐. 당연히 num2 15니까 아니죠. 또 false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if else문, else if문이죠. 조건식으로 가는 거겠죠. num2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냐. 15는 5로 나눠지죠. 이번에는 참이죠. 그러니까 이제 20행에 있는 실행문이 실행되겠죠. 그러니까 num2 15는 2의 배수는 아니고 5의 배수다 이죠. 15는 2로는 안 나눠 떨어지죠. 근데 5로는 나눠 떨어진다 이거죠.
자, 이처럼 이제 우리가 중첩 if문하고, 그렇죠, if문의 조건식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 연산자가 쓰인 경우를 한번 실습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기문의 종류 중에 스위치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다중 if else 문에 대해서 학습했죠. 근데 다중 if else 문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조건식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스위치문을 사용하면 편리하죠. 다중 if else if 문과 변환이 되죠. 근데 100% 변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하는 거는 이제 뒤에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문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는 모든 데이터 타입이 다 입력되는 게 아니라 기본형 데이터죠. 자, 기본형 데이터 중에서도 수치형이죠. 수치형에서도 있죠. 바이트, 쇼트, 인트하고 캐릭터형만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죠.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스위치문에 모든 데이터를 다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스위치문 형식이죠. 스위치해서 이런 식으로 값을 입력한다 이죠. 당연히 이 값은 바이트, 쇼트, 인트, 캐릭터 타입이겠죠. 정수만 가능하다. 정수 중에 롱형은 또 제외가 됩니다. 롱형은 제외. 롱형을 뺀 정수형 데이터만 입력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 보면 케이스하고 값일 옆에 흐름도가 있죠. 이런 식으로 값을 입력하면 첫 번째 케이스 순차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문에 있는 값이라고 입력한 값을 비교해서 참이면 명령문을 실행하고 브레이크 만나서 종료를 하는 거죠. 종료를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자, 첫 번째 케이스문이 거짓이다, 값이 같지가 않다 이러면 두 번째 있는 값이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참이면 명령문 1을 수행하고 브레이크 만나가지고 실행을 종료하고, 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쭉 비교하다가 어떠한 케이스문하고도 이제 일치하는 값이 없다 이러면 디폴트에 있는 명령문 n을 수행하고 종료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스위치문 사용 예제죠. 보면 자, 인테저 타입 num2를 선언하고 2로 초기화했죠. 그리고 스트링 타입 변수 name을 선언하고 홍길동이라고 초기화하고, 자, lnum이 지금 롱 타입이죠. ol 해서 이제 롱 타입 변수의 값을 초기화했죠. 자, 보면 자, 실행의 스위치에서 num에서 num이라는 변수를 입력하죠. num이라는 변수의 값이겠죠. 이 인테저 타입. 자, 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죠. 근데 6행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나죠. 아까 우리 정수형 데이터 중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는 바이트, 쇼트, 인트 그리고 캐릭터 타입만 입력하죠. 롱형, lnum은 롱형이죠. 여러분 실습해 보시면 오류가 납니다. 자, 그럼 num을 입력해서 자, 이제 케이스 다음에 있는 숫자하고 비교했죠. 첫 번째 8행에 보면 1하고 비교하면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두 번째 있는 11행에 있는 케이스문 11행에 있는 케이스문에 있는 2하고 비교했죠. 참이죠. 그러니까 12행을 실행하겠죠. num의 값은 2 출력하고 브레이크 만나서 실행을 종료하죠. 자, 18행에 보면 스위치에서 이번에는 name이라는 스트링 타입 변수의 값을 입력하죠. 자, 원래 원래 스위치에 입력할 수 있는 값은 앞에서 배운 4가지 기본형 데이터만 입력이 되는데 JDK 7 버전부터는 이제 문자열도 입력할 수 있게끔 이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JDK 8 기준이니까 이런 식으로 18행에 name에서 홍길동을 입력하면 케이스 다음에 있는 홍길동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름은 홍길동 해서 출력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스위치문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형은 앞에서 배운 4가지 하고 더하기 문자열만 입력이 가능하다 이거죠.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위치문 사용 예제 이제 두 번째 예제죠. 자, 보면 자, 스위치문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죠. 자, 이런 식으로 6행에 보면 스위치에서 fnum이라는 값을 입력하는데 fnum은 위에 보면 3행에 보면 fnum이 플로트 타입이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위치문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는 바이트, 쇼트, 인트, 캐릭터니까 fnum은 플로트니까 오류를 발생합니다. 오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스위치문하고 다중 if, else if문하고 변환되는 경우는 자, 이런 값으로 다중 if, else if문이 조건식에 쓰였다면 그건 당연히 스위치문으로 변환이 되겠죠. 그런데 자, 지금처럼 뭐 실수나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구문은 스위치문으로 변경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자, 17행에 있는 것처럼 자, fnum에 대해서 어떤 조건식에서 비교를 할 때는 if에서 fnum 는는에서 1 해서 말 그대로 실수값이 1하고 같으냐 이런 식으로 조건식에서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스위치문으로 변환이 되고 어떤 경우는 변환이 되지 않는가. 그걸 이제 알아두시면 좋죠. 자, 이상으로 스위치문까지 해서 분기문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봤고, 각각의 배운 분기문을 한번 이클립스에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